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시스템 사고 살롱이란 걸 운영하고 있는 정창관입니다. 자, 활용하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그 지난 시간에 녹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녹화 영상 클릭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목차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기 설명하시면 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더보기에서 목차라고 써 있는 요거 시간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가 저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먼저 듣고 싶어. 그럴 땐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좀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재밌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게 많은 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와 주십사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중학생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를 처음에 접하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이죠. 예. 그런데 시스템 사고에서 모델링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개미지옥과 같습니다. 네. 이 뎁스가, 너 갑자기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사고 약간 좋아요. 뭐, 인과순환지도 그리고, 그다음에 빙산 모델도 얘기하고, 뭐, 추론 사다리, 여러 가지 툴들이 좀 많이 있죠. 시스템 사고의 습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툴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좋은 어떤 교육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 시스템 사고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걸 저는 좀 느꼈고, 그래서 거꾸로 시스템 사고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더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야, 이 모델링 쪽으로 가니까 바로 미분적분 개념이 동원되면서 막 정신없는 거예요. 좀 더 가면니까 이게 진짜 늪 같아요. 처음에 만만하게 보다가 모델링이 만만하게 보다가 쑥쑥쑥쑥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뼛속같이 문과인 제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배웠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그 잘할 수 있는 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좀 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고 제 타이틀을 중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실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배울 이 모델링을 어느 학년부터 하는 게 좋을까? 아마 궁금도 하실 텐데, 어, 초등학생은 약간의 선발해서 초등학생 중에서 좀 뭐 어릴 때부터 뭐 코딩 좀 관심이 있고 뭐 이런 학생들은 좀 가능할지 모를 것 같은데 아마도 중학생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부러 중학생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례로 초등학생이 모델링을 배워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왠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무튼 중학생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아직 검증은 된 것은 아닌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셔서, 뭐, 이 정도면 뭐, 중학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랬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이 설명에서 부족한 것, 중학생
중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요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거꾸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예, 이렇게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스텔라 온라인이라고 제가 붙였잖아요.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참 고맙게도 이 스텔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IC 시스템즈라는 곳에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나 모델을 보게 될 사람들이 데스크탑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심지 않아도 웹 베이스로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누구나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인과순환 지도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구나 남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좀 냈고요. 음, 무료 버전은 좀 제한된 기능이 있습니다. 제한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제한된 기능만이라도 괜찮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유료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말 그 심도 깊은 모델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준비물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exchange.isystems.com에서 무료 계정을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이, 이 사이트 두 개예요. 맞죠? 여기 한번 나오네요. 네. 이렇게. 아이스, 나는 시스템을 본다. 회사 이름이 그거예요. iSeeSystems.com. 네. 이 사이트, 이 하나는 것처럼 국민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하고 뭐 교육 뭐 이러하기 위해서만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도 로그인하고 가입해야 돼요. 네. 이 말하는 DB와 우리 사용할 DB는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입을 좀 하셔야 되고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인인 하셔서 네. 저도 이미 한 거. 일부러 유료 계정을 갖고 있지만 그 무료 계정을 사용하신 분들을 입장에서 좀 보기 위해서 저도 무료 계정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자, 들어가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제이죠. 그래서 클릭 히어, 클릭 히어 해봤자 뭐 별 일 없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왼쪽에. 네. 이걸 통해서 CLD를 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일시, 녹화 일시 중지. 네. 여기까지 들어와셨죠? 그러면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예, 크레이트 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겠습니까? 새로운 CLD를 만드시겠습니까? 커저 룩 다이어그램, 그렇죠? 밑에 거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뭐 폴더, 어셈블리, 업그레이드, 아니 모르겠고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죠. 커저 룩 다이어그램, CLD를 만들 거냐, 또는 모델을 만들 거냐. 네. 먼저 CLD 한번 살짝 갔다 올게요. 네. CLD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없네요. 아하, 여기 보니까 My Activity 나오고 New Folder 나오고 없나? I haven't created any 예, press add new create 했는데 add new 눌러네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모습은 아, 온라인으로 모델을 만들든 커절룩 다이어그램을 만들든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름 아무나 적어주시면 되죠. 한글도 가능합니다. 뭐 정창권 테스트. 그런데 밑에
CLD URL, 즉 인터넷으로 만드니까 인터넷 주소가 하나, 고유 주소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원가입하는 순간 인터넷 주소창에 고유의 주소, 여러분의 집 주소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어? 그래, 그 테스트. 그래서 플레이어 테스트, 예. 근데 테스트란 말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 영문으로만 다 하신다면, 예컨대 저는 네, 벤자민, 벤, 어, 벤자민, 뭐, 테스트 이렇게 하면 영문으로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편하죠.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뭐 다시 뭐 얼마든지 파일 이름을, 주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고, 디스크립션은 막 여러 개가 만들면 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놓거나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3자가 나의 모델을 볼 때 감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용도입니다. 네. 어, 이건 열어보지 마세요. 연습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엉뚱하게 들어 시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타픽.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내가 워낙 많은 모델을 만들다 보면 카테고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제3자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때, 카테고리로 들어올 때 검색 좀 잘하도록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그죠? 뭐, 벤자민,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예. 요거, I agree.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커먼스 어트리뷰션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나오잖아요. 즉 이 저거를 클릭하는 순간 이 모델은 당신만의 시크릿이 아닙니다. 예. 전 세계 누구하고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add CLD 그러면 물어보죠. 예,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현재 주인님이 PC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저희의 스텔라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신 그 모델을 외부로 올려드릴까 합시오. 아니면 빈 깡통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은 밑에 거 해당되겠죠. empty. 그래서 이렇게 로딩 됩니다. 네, 그쵸? 여기 보면 기본의 모델 스타일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화장품 세트처럼 뭐 컬러가 어쩌고 뭐 폰트가 어쩌고 폰트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요게 모델링 들어갈 땐 내용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변수도 그러니까 메뉴도 아주 심플해요. 네. 변수, 베리어블, 뭐 변수명 써라, 화살표 다 아시는 거. 그다음에 박스가 있고 어, 이 플로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피드백 표시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죠. 베리어블 클릭해서 뭐 총인구 뭐 했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클릭해서 그다음에 뭐 출생 이렇게 됐죠. 뭐 그래서 얘네들이 어 가서 이게 좀 화면 좀 일부러 여러분들을 보기 좀 편하게 한 20으로 좀 바꿔볼까요? 네. 낫죠? 네. 두 가지가 화살표를 이어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니까 어떤 메뉴가 있어?
인포메이션 커넥터, 그냥 커넥터가 있나? 얘네들은, 이 소프트웨어는 커넥터, 즉, 그냥, 인포메이션 연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으로 인과관계가 된다라는 거와 실제 물질적인 어떤 변화의 영향학을 구분하고 있네. 예. 그런데, 그냥 제안입니다. 인포메이션 커넥터하고 커넥터를 구분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 화살표로만 이용하세요. 네.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네. 이러는 거네. 자, 클릭하고, 이 벤심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게요. 클릭하고 벤심은 손을 떼죠. 마우스에서. 얘는 안 뗍니다. 클릭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예, 그리듯이.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변수 안에 들어가 내려놓으시면, 네. 그래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시듯이 이렇게 월 타운을 만드시면 돼요. 만든 다음에 조정을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네. 여기 이막 끝에 동그라미가, 예,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들은 우리 벤심을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핸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되게 심플하죠. 총인구에서 다시 출생으로 또 넘어가나요? 아마 에러가 안 생기네,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또 얘가, 그러면 강화 피드백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봐야 되겠죠? 네. 출생이 많아지면 총인구가 많아진다.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오른쪽에 또 모양새가 또 달라졌네요. 요게 서랍, 벤심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벤심하고 스텔라의 큰 차이가 스텔라가 더 깔끔합니다. 네. 여기 눈여겨보실 게 요 단계에서 눈여겨보실 게 이 화살표 요건데, 이게 서랍장이에요.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예,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시 서랍을 열고 싶으면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서랍장의 내용이 화면에서 내가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시 강조할게요. 요게 벤심과 큰 차이예요. 인터페이스, 이게 이 보이는 화면에서. 이놈의 벤심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벤심을 얘기하냐면, 벤심의 무료 버전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웬만한 거를 많이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인과순환제도 그럴 수 있어. 게다가 무료야. 평생 쓸 수 있어.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를 이 툴로서 접근하신 분은 벤심이라는 것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벤심이, 아, 아, 이게- 이건 지금, 벤심이 좀 인터페이스가 다른 좀 구리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벤심인데, 한눈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확 눈에 보입니다. 이게 친절한 것 같지만 처음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깝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엔지니어 마인드가 좀 강해요. 벤심은. 네. 유저 프렌들리가 아니라 엔지니어 기반이, 그러니까 생각이 강해서 필요한 거 다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예컨대 뭐 여기 보면 이퀘이션, 네. 클릭을 할 때도, 네. 네. 와, 뭐 메뉴가 굉장히 많죠? 한눈에. 네. 그래서 한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벤심이. 반면 이 스텔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텔라는 인터페이스가 애플스러워요. 그러니까 애플 기계를 사용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애플은 그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GU,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예. UI가 되게 심플한데 거의 똑같아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죠? 그리고 주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약간 갑갑함도 있지만, 하지만 되게 편하거든요. 딱 그겁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야 되잖아요. 예. 여기 그러니까 파지티브 있네요. 아, 밑에 내려가니까 또 있군요. 네. 파지티브, 네거티브, 어디다 올린 거냐? 음, 아크의 미들에 올릴 거냐? 이 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운데 올린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바깥에 할 거냐, 안에 할 거냐?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다음에 초인구하고 출생도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이건가? 아, 됐네요. 그다음 피드백 표시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사이즈, 포즈, 싱리스, 폰트, 세팅 요거 플러스 기호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나? 혹시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거군요. 이거를 한 25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좀 커지네요. 너도 25로 한번 키울래? 네, 이렇게 되네요. 얘가 좀 안 좋은데. 그다음에 요거죠. 네. 요게 피드백 표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또 뭔가 달라졌나요? 달라졌네요. 모양새가. 클락와이즈 하시겠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실래요?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 클락와이즈로 해야 돼요. 시계랑 그다음에 강화 뭐 뭐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얘를 네. 또는 강화 피드백, 강화 피드백 이렇게 쓴다든지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안 들어가나? 이 안으로 안 들어가나? 캔버스 셀렉트 베리어블 커넥터 셀렉트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 얘 이름을 안 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요거를 하면 이게 R 이렇게 해서 어디 봅시다. 사이즈를 한 뭐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R 해놓고 죠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트랜스페런스 하면 딱 되네요. 네. 뭐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스타카 플로우도 인과순환 지도에 포함시켰어요. 지금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스타카 플로우로만으로도 그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스탁이니까 총인구, 욕조니까 총인구가 되고 얘가 방금 보셨나요? 총인구를 쓰니까 얘가 짜증을 냈어요. 같은 변수가 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죠, 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바깥에서 찍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안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네. 출생 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안에서 시작해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내면 되죠. 그래서 사망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그리고 총인구가 다시 출생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이 다시 사망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미치긴 미치는데 얼마만큼 뭐 출생률만큼 미치긴 미치는데 얼마만큼 사망률만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구나. 끝.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종이글을 이렇게 놔라 이렇게 되고 얘를 뭐 색깔로 어디 봅시다. 텍스트 말고 예, 필링 하는 게 여기는 없나? 빨간색 하면 어떤 일을 보여줄까요? 커넥터구나. 네. 커넥터구나. accept. 뭐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다시 나갈 때, 이걸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데, 해본들 벤심에서 안 열리죠. 아직 제가 테스트 아직 안 해봤는데, 벤심과 스텔라란 소프트웨어가 서로 호환이 될 수는 여지가 좀 있다고 해요. XML이라는 그 코드로 바꾸면 둘 다 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해보지 않았고,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이게 하면 그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려요. 이 그래프가 좀 찌그러지고 어쩌고 그래서. 자, 아무튼 되겠고요. 우선 나가볼게요. 액티비티 나가면 저장시켰네요. 벤자민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진 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모델로 넘어가 볼 거고요. 방금 만들었던 그 인구 모델을 이 인과순환 지도가 아니라 스탁플로 다이어그램이죠, 아까는. 그렇죠? 모델로 만드는 작업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네, 그래서 다시 모델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 add new 모델 클릭하면 다시 나오죠. 네, 그러면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모델 테스트 네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쭉 제3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넣으셔야 되죠. 네, 이건 열어보지 마세요. 저희 습작입니다. 근데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I agree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모델 누르시면 또 물어보죠. 주인님이 PC에 노트북에 설치하신 저희의 제품들, 그 스텔라라는 제품을 이용한 그 모델을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깡통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자, 깡통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의 서랍장의 내용이 아까 달라요. 예. 이거는 이제 모델 세팅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네요. 그 기본빵으로 0년에서부터 12시간. 근데 타임 유닛은 만트로 되어 있네요. 즉 12개월. 그리고 DT라는 게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달짜리잖아요. 매 한 달, 한 달, 한 달씩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한 달의 변화를 얘가 계산해서 보여준다는 건데, 저 델타 타임 4분의 1은 뭐냐면, 주인님, 한 달, 한 달의 결과를, 이 변화를 보여줄 때 계산을 한 달에 한 번 할 값이요. 한 달에 네 번 쪼개서 할까요? 이게 얘기예요. 쪼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예, 예, 덜 쪼갤수록 퉁치면서 지나가는 거니까요. 예,
쪼갤수록 정확해지는데 단점은 얘가 느리게 움직이겠죠. 근데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뭐 4분의 1이나 1분의 1이나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근데 보통 4분의 1 정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횟수를 본다면 이게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짜리 전체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변화를. 그러면 12개월을 한 달을 4번씩 쪼갰으니 얘는 계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48번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보면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짜잔, 스프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즉 스프레드 시트로 매번마다 계산된 값이 얼마인지를 얘가 보여줄 수 있겠네요. 4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고, 펄스 인터벌, 그냥 그대로 놔둬볼게요. 4분의 1을 사실 분수로 얘기하면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랙셔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모양새가 똑같네요. 여기 보니까 위에도 메뉴가 아주 심플해요. 네, 이거밖에 없,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욕조, 어, 지구란, 욕조, 출생, 초인구, 인구, 그 나왔네요. 네. 근데,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메뉴가 또 달라졌어요. 네, 그쵸. 그래서 non negative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명심해 주세요. 예. 여기서는 스탁을 찍을 때마다 스탁과 관련된 메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 값을 항상 네거티브로 해놨어요. 이거 해제해 주세요. 자, 네거티브 우리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공학적인 이 표현을 쓰는 거니까 네거티브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거죠. 예, 마이너스 이게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넌 이렇게 붙었으니 얘는 이 스탁의 값은 절대로 0 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말 되나요? 사람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쵸? 굉장히 많아요. 넌 네가티브라는 게. 그럼 네가티브 될 수 있는 게 뭔가요? 은행의 계좌. 그럼 네가티브가 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적자,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티브로 떨어지는 것도 많고요. 넌 네가티브로 떨어지지 않는 스탁도 많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기본으로 네거티브로 안 가는 스탁을 만들어 준 건데 이 스텔라에서의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저기 강의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넌 네거티브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류를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아니 사람은 네거티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 거예요. 총인구는 출생과 사망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수식에 의해서 총인구가 결정난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잘못 만들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넌 네거티브를 하는 순간 나의 오류를 얘가 감춰줍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넌 네가티브는 다 하지 마세요. 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이렇게 기본값으로 차라리 그냥 네가티브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클릭하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네.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스탁은 마이너스로도 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총인구 다시 클릭하니까 뭐 밑에 보니까 이퀘이션 수식이 나오네요. 벤심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스탁과 관련된 이퀘이션의 핵심은 예, 그냥 초기값이에요. 원래 이 욕조에 얼마 있었냐만 얘기해 주면 돼요. 사용자가. 뭐 100명 이렇게 할까요? 아, 1000명? 1000명.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파이프, 들어오는 파이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모양새 달라졌어요. 예. 할 건 다 했다 이거지. 네. 자, 이것도 역시 매뉴얼 보니까 유니플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파이프라인과 바이플로 양방향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요 용법이 다른데 저는 정말 정말 강조합니다. 어설프게 바이플로를 사용하지 마세요. 유니플로로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바이플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어설프게란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이플로를 쓰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있어 보이는 거 하다 보면 나의 논리를 이 디자인, 이 모델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하는데 꼬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지? 뭐 이런 거. 자, 왜 바이플러가 필요한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오늘은 인구 모델만 잠깐 손보고 마무리 좀 하고, 한 시간 정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유니플로 클릭하면, 예, 마우스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이건 벤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 클릭하고, 아이고, 제가 더블 클릭해 버렸네요. 자, 백, 컨트롤 Z가 안 되네. 네. 클릭해서 딜리트. 그냥 여긴 딜리트가 없네요. 자판의 딜리트 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자, 클릭해서 바깥에서 클릭하고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서 그쵸? 안에다 떨구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작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빈 화면에서 여기서 이퀘이션 뷰어 이렇게 제가 좀 화면 좀 키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죠? 다음에 이게 플로 1을 출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출생. 나가는 거 다시 안에서 시작해서 마우스를 누른 채 바깥으로 끄집어냈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망. 출생생이 뭐, 박사님, 예. 박사님, 네. 네. 예. 그 플로우는 변화율을 기록하는 것 같아서 그쪽엔 출생률을 넣는 것이 나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네. 네. 지금 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왜 이 어, 제가 잘못 눌렀어요. Recording in progress. 제가 이제 눌렀나요? 녹화 영상을? 그런 건가요? 이제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아까 녹화를 안 했네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방금 질문 다 나왔는데, 네. 아이고, 이게 지금 녹화를 안 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일단은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고 하죠. 네. 이 얘기는 뭡니까? 총인구가 출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인구가 출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얼마만큼? 근데 그거를 여기서 써주죠. 이게 영어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영어로는 birth가
birth가 fraction, 얼마의 비율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fraction이란 말을 여기서 써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 또 여기서는 사망은 death죠. death. 근데 fraction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얼마만큼, 얼마만큼. 명령을 주는데 이제 출생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면 클릭하면 수식을 좀 볼게요. 유닛은 네. 네. 오케이. 출생은 총인구가 시간에 따라 추가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출생이라는 것은 예, 시간에 따라 총인구가 추가되는 거죠. 사망은 시간에 따라 총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시간이 분모가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출생자는 분자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rate. 그래서 이 rate란 표현은 스탁의 이 개념입니다. 네. 저 rate가 flow고요. flow를 rate로 표현도 합니다. 이게 벤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birth rate, birth rate는 출생을 클릭하면 출생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총인구에서 birth fraction을 곱하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게요. 총인구 클릭하면 내려오죠? 그다음에 곱하기 birth fraction. 그러면 총인구가 총인구에서 어느 정도가 출생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좀 길게 설명해 볼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출생자. 이게 원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퉁쳐서 출생률이라고도 얘기를 할 법하죠. 지금 밑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레이트는 스탁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화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율이죠. 네. 근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출생자는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예요. 이거 다시 예. 바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출생자는 어떻게 계산되지? 초인구에서 몇 퍼센트만큼 추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뭐 0.2니, 0.05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냥 우리가 경제학이라든가 또는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 사실 잘 안 다루는 그 포인트가 바로 유닛이라 유닛, 단위. 예.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이 단위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스템 다에서 모델링을 하면서 거꾸로 보니까. 자, 0.05의 비밀을 또 켜볼까요? 0.5의 비밀은, 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여기 뭡니까? 만스잖아요, 만스. 한 달에 얼마만큼의 개념 아니겠어요? 이 birth fraction의 개념이.
자, 초인구가 birth fraction만큼 새롭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라는 내용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요. 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출생자는, 음, 총인구가 한 달에 얼마만큼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만큼. 이것을 곱한 것이 그러니까 1 대신에 0.05가 되죠. 이게 유닛이에요. 자, 그러면 저 birth fraction을 한글로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퉁쳐서 그냥 편의상 출생률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많은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래 버리니까 아까 박형원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얘가, 얘가 출생률 아니야? 너는 뭐니?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모델에서는, 저도 이거 무지 헷갈렸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들 저를 잘 만난 겁니다. 네, 무지 헷갈려서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이렇게 바꿨어요. 출생 비율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얘를 아예 출생만 하면 좀 개념 좀 그런지 출생자라든가 또는 아까 박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또 여기에 출생률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명칭을 뭘로 하든 그 속성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레이트, 이 출생, 야, 좀 올라가라. 이거. 이 출생은 레이트인데, 왜 레이트라는 말을 왜 나왔냐면, 그쵸? 뭐, 분수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수로. 시간 대비 스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레이트를 편하게 플로어로 대치시켜서 표현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출생 비율이 프랙션이라는 것이 출생률로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약간 꼬일 수가 있다. 혹시 박경원 선생님 여기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닌 아니, 것 제가 같습니다. 왜 박경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제 물리교사시다 보니까 이런 데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은 이렇게 제가 가름을 해볼게요, 대답을.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계속. 네. 그래서 death rate는, 여기 사망은 일단 데스 레이트부터, 데스 프랙션부터 해볼까요? 0.05, 0.02. 아까 우리 출생은 얼마나 했나요? 0.05를 했죠? 이건 0.02로 해고, 사망은 지금 아이고, 안에 보니까 이상한 기호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상한 기호 같은 것은 주인님, 이거 아직 수식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 챙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고, 예, 더블 클릭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서 이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내려오고, 아이고, 두 번 내려왔네요.
한번 내려오고 곱하기 death fraction 하면 되죠. 네. 고 그다음에 death fraction은 0.0이고 아까 유닛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며 즉 1 per month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델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주인님 유닛 3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Three units to define. 그쵸? 뭔 소리야? 뭐 내가 뭐 잘못했니? 클릭해서 보니까 총인구 출생 사망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어요, 주인님. 그래? 총인구 뭔데? 클릭하면 글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유닛이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요. 각자 알아서 하셔도 돼요. 명 하셔도 되고, person 하셔도 되고, people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출생을 들어가는 순간 얘가 벤심과의 차이가 여기에요. 예. 알아서, 알아서 이 플로우의 유닛을 지가 결정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플로우, 이 레이트의 정의상 스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운명적으로, 예, 운명적으로 이 레이슨, 즉 플로우는 단위가 스탁의 단위 퍼 이 모델 전체의 시간 단위예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벤심이라는 것에는 벤심에서는 이걸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두 가지밖에 하나밖에 손 안 봤는데 유닛이 다 사라졌어요. 어, 난 하나밖에 손 안 대는. 아까 얘는 주인님 세 개가 유닛이 없어요. 세 개가 뭐였습니까? 총인구, 예, 총인구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쵸? 인플로 아웃플로의 유닛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총인구의 유닛만 바꿔주다 보니까 알아서 다 계산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굵기를 보면 이게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어요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예. 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모델 전체 세팅이 나오는데 모델 전체 세팅에서 요거 calculate loop dominant information 이 지배적인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이어서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해지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신기할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이 상태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굵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볼까요? 감상해 볼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볼까요? 네. 이것도 아닌데. 뭐랬지?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아직 요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약간 잔재주라서 전 싹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자,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이제 벤심하고 또 다른 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요게 파라미터로 이 상수값이잖아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우스로 돌릴 수 있어요. 예. 이거를 막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총인구가 줄어드네요. 좀 드라마틱하게 좀 키워볼까요? 네. 자, 이런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얘도 좀 더 키워볼까요? 네.
얘도 해볼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출생률을 올라가면. 이야, 이 맛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니까요? 요 맛에? 그렇죠? 네. 총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와,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래프가 막 달라지는 것은 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좋아. 근데 이 그래프에 누군도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니? 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보이시죠? 이거를 그래프를 클릭해서 내려놓으시고, 네. 저기 그래프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지워볼까요? 하고, 요거 스프레드시트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짠짠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는구나. 어. 자,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서랍장이 또 모양새가 달라졌습니다. 그쵸? 예,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컴패러티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 시리즈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주인님 변수를 선택해 주세요. 어떤 그래프를 원하십니까? 플러스. 야, 초인구를 보여줘. 아쉽게도 이게 하나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료 버전에 보여주네요. 그렇죠? 주인님 스프레드시트로 뭔가 좀 보고 싶으세요? 오케이, 알았어. 좀 보여줘. 더블 클릭하니 어, 더블 클릭하니 아이템 선택하라고 그래서 클릭하니까 난 초인구를 보고 싶어. 이렇게 나오네요. 초인구. 아이고. 네. 아이고. 그래서 초인구를 보면 왼쪽에 시간을 보시면 희한하죠? 0.25, 1, 1.25, 1.5, 1.75, 뭐 2 이렇게 되네요. 1은 1만스, 2는 2만스인데 1만스와 2만스 사이에 또 있네요. DT. 델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쪼개서 네 번에 걸쳐서 하니까 그 사이의 값은 세 개가 추가된 거잖아요. 예. 그쵸? 1과 2 사이에 하나, 둘, 세 개가, 그쵸?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총 네 번, 한 달을 네 번 쪼개서 계산하더라. 그 결과값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뭐, K로 표시된 건 1000이란 뜻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이렇게 표현.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즐기는 방법. 네. 네, 네. 아이고, 한 150 정도 할까요? 네. 자, 이제 마우스를 여기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위에 컴패러티브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와, 주인님이 이것저것 장난치신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그래서 돌리셨잖아요. 그 돌린 가장 큰 다섯 개를 보여줄게요. 이런 거죠. 자, 이걸 그러면 또 보고 싶어. 예컨대 이퀄리브리엄을 볼까요? 예, 평형 상태. 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출생 비율과 사망 비율을 똑같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어떻게 한 0.2 정도로 맞춰 볼까요? 잘아요 네, 사실은. 0.2, 0.2, 0.2.
0점. 야, 너도 0.2, 0.2, 0.2, 0.2, 0.2. 뭐하니? 또 거꾸로 가자. 오케이, 됐다. 이 상태에서 run 한번 해보자고요. run 하니까, 마지막 번째가 쭉 유지가 되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유지가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녹화를 중지하면 이제 그 질의응답 녹화 중지할까? 소감이나 질의응답 좀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어, 그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 좀 더 제 홈페이지 면 제 홈페이지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활용법. 네. 그러면 밑에 보면 이론 및 모델링 관련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나와요. 자, 이거 좀 제대로 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아예 새롭게 창을 여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한 땀 한 땀 이 뭔가 쌓아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요거 할까 싶어요. 에너지 드링크 모델. 예, 우리 중학생과 고등학생한테 또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습을 하실 수 있냐면, 자, 에너지 드링크 모델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복사 또는 제 홈페이지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복사가 돼요. 복사. 제 홈페이지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으세요. 엔터 치시면 에너지 드링크 모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자, 우리 몸 안에 흡수되어서 얼마나 머물까요? 몸을 생각하면서 그만 마시면 효과는 바로 나타날까요? 기타 등등. 바로 나타날까요? 지연 효과가 언급되고 있어요. 예,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지연. 아무튼 자, 소스는 여기서 제가 갖고 왔고요. 네, 이거를 그려보시고요. 네, 스탁이 두 개고 변수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 무료 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식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직은 제가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와, 뭔가 복잡해 보여. 그죠.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되게 있어 보일 뿐인데 그런가 보다 난 정도고 최소한 미리 이거를 그려 놓으시면 제가 수수수수 막 진행할 때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셨나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어, 뭐 휴대폰 세계 정복 모델, 복원력, 우리 김대중 선생님도 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기반으로 한 인지 모델링 이거는 아마 조금 이 김동완 교수님의 논문을 재현한 거라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중에 하게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요걸 가지고 제가 아, 당장 선생님들이시라면 당장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싶었어요. 자,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코멘트 또는 자유 토론. 네. 제가 발제는 끝냈고, 예, 이제 평소에 뭐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서로 토로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나 정답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수다 떠는 걸, 수다 떠는 시간이니까요. 네. 제가 혹시, 먼저 예, 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예, 네, 뭐 제가 뭔가를 새로 배우고 또 예, 친구는 모르고 있을 때 이제 뭐 요래 요래 해보라 해도 친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또 모르니까.
또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시스템 사고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인과순환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면에 있어서, 그냥, 만약 실행을 시켜도 그냥 보고만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한 걸음 떼게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다는 말씀하신 거군요. 전 약간 네. 긴장했어요.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시나, 아니면 아유, 어떤 저는 고민을 몰라가지고. 얘기하시나, 그,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서로 모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한쪽 파트, 한 무리는 그 현재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집단이 있고, 또 한 집단은 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고등학교에 그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화성시의 예산으로 시스템 사고 교육을 2시간짜리 3번에 걸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했고 60명 중에서 선발되신 몇 분 중에서 이제 오늘 좀 들어오신 분들 계셔요. 네. 아까 김대중 선생님께서 인과순환 지도라든가 뭐 그 모델링 이게 본인은 배우셔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할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예, 되게 쉽게 그리고 만만하게 들어오게 하고 와 재밌게 놀다 보니까 와 우리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은 방법도 무수히 많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대중 선생님이나 우리 박경호 선생님이나 예,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나 왜 그러냐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만든 제이 포리스트라는 교수가 정말 좀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연구했고 엄청난 성과가 나왔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버신 것 같고 이 저작권 문제 같은 기타 등등 할 건 다 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그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한 프로젝트가 바로 K-12 교육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990년에 K-12 교육을 위한 별도의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그게 이제 CLE, Creative Learning Exchange이란 말이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사들 대상으로 아니면 학교에 출강하시는 강사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세상에 그 양반이 매번마다 참석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우와 대단하다고 하는 그 피터생의 성장의 한계를 작성한 그 데니스 메도우스 이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박형원 선생님이 쉽게 이 핵심을 이해하시고 또 쉽게 학생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간증처럼 말씀드리는데 저는 박사 과정 때 방법론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배웠단 말이에요. 2학기나. 와, 또 좀 있어 보였어요. 뭔가 통계랑 달라. 되게 있어 보이는데 무지 어려운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자니. 왜냐면 박사 과정에서 방법론으로 배우다 보니 이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모델링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간 거예요. 야, 이거를 흡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기했어요, 포기. 그러다가 우연하게, 정말 우연한 인연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이트, 제이 포리스터가 1990년에 K-12 교육을 위해서 만든 별도의 비영리 단체인 Create Learning Exchange에서 한다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제가 갔어요. 여름방학 때. 제 생돈 내고.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골머리 썼고 박사학위 논문의 방법론을 사용하려다가 포기까지 한 그 어려운 것을 이 데니스 메도우즈라는 사람이 성장의 한계를 이 책을 썼던 그 리딩하는 그 이 팀 리더이자 제이 포레스터의 일대 제자 정말 세계적인 석학 이 양반이 교사들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논문 한 학기 동안 논문 4편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이 그죠.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학생들하고 재밌게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랑비 얹었듯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어떻게 이것을 학생들한테 풀어낼 것인가. 그거에 또 초점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과 기프들이 많아요. 예. 예. 그 단계를 빨리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우리 유재영 선생님이신가? 우리 질문하신 게 있었잖아요. 남양고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유재영 선생님 계속 계세요? 마이크 껐나? 잠깐 사라지셨나? 있어요? 요? 오케이. 네. 그 얘기하신 거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남양고 학생들이 그 시스템 사고를 하면서 고등학생으로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 드링크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수업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거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아니, 그냥 그 모델링 그거 말고 그냥 이야기로 아, 그거 그냥 먹었을 때, 제가 다음 시간에는 모델링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 에너지 드링크 모델을 이미 만들어서 웹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나중에. 예, 그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재영 선생님이 그 또 커멘트 한 게 있잖아요. 그 커멘트를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저기 카톡에 올린 거요? 어, 잠시만요. 하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거기 댓글을 안 달았어요. 어, 끝에 올려둔 모든 대상과 현상을 바라볼 때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시스템 사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요? 하고 어, 올렸거든요. 학생들이 시스템 사고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는데 근데 그 시스템 사고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입으로 막 네.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와, 남양고는 1회차 했어요. 1회차만. 오케이. 네. 1회차, 2회차, 3차 같이 건데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 질문의 포인트는 현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게는 양면이 있다. 즉, 현상, 시스템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양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스템 사고다.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일면 맞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일단 그 시스템의 현상을 바라볼 때 양면이 있다. 이 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지? 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중요합니다. 훈련할 땐. 왜? 제가 요거 기억나시죠? 손가락 돌리기. 네. 이게 던지는 시사점이 첫 번째 제가 태세처럼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김대중 선생님 이거 혹시 아세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 손가락 세워서 돌려보세요. 자, 이 손가락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자,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천장에 시계가 있다 생각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 시계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2만 높이까지 내려왔어요. 2만 높이까지. 예, 저를 보면, 그렇죠? 시계 방향. 자, 계속 내려, 턱 밑까지 내려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턱 밑까지 내려다 보세요. 무슨 방향이에요? 제가 중간에 방향을 바꿨어요. 바꿨더라고 보니까. 해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위에서. 시계 방향. 분명히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가 벽에 있는 거예요. 그 천장에. 좀 이상한데. 처음에 돌릴 때, 그거 시계 방향 맞아요? 그치. 아, 그게,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무슨 방향에? 저는, 똑같지? 아이씨, 꼭 한두 아니, 명은,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평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갔을 때는 이 평행이 아니니까 제가 이 평행 아닌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계속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옆에서 손잡고 해드려야 되는데. 꼭 아, 제가 한두 명은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자, 네.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김대중 선생님한테. 머리, 위치나 관점이 바뀌었을 때 원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네. 순간적으로 느낌. 말로 하는 거하고, 이 동작을 했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느껴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된다니까? 그럼 김대중 선생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그러면. 자, 밑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자, 시계방. 그 시계가 서서히 내려와요. 어, 내려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이제는. 반대네요, 진짜. 그거 봐. 바로 그 표현. 반대네. 놀라야 돼, 놀라야 돼. 놀라야 반대네요.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하고 100번 달라요. 이게 몸으로 체험하는 게. 놀라야 돼, 그죠? 이게 제가 되게 인터랙션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았는데 왜 시계 방향이었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이냐 이거죠. 왜 그래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점만 다르면 이놈의 시스템은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요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기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새는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이게 시스템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으로 가고, 뭐 칸트 나오고 니체 나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얼마든지 시스템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게 왜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멘탈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멘탈 모델의 핵심은 내가 당연시 여기는 어썸션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 당연시 여기는 어썸션을 바꾸려면 당연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예,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지금 유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한무더기로 이 인트로덕션 때 사용합니다. 제 강의할 때, 우리 강사 양성할 때도 그랬고 강사분들한테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스템 사고는 거기서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시스템에 대한 사고 맞아요.
시스템적 사고는 체계적인 사고지만 한 글자 차이로 적자 빼고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에 대한 사고 맞아요. 즉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이거예요. 변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사고는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시스템 사고는 네, 제이 프루스트가 그렇게 강조하는 피드백 사고입니다. 네, 맞아요. 시스템 사고는 오퍼레이셔널 띵킹입니다. 작동 원리에 대한 사고입니다. 예, 맞아요. 예. 시스템 사고는 다이내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따른 사고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물론 학자마다 달라요. 예. 이 모든 것을 꿰뚫 수 있는 키포인트로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변화를 얘기하려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이내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려니까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연되어 나타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또 없고, 네. 그래서 이 변화라는 키워드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깊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현상을 바라볼 때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태도가 왜 21세기에 더 중요하냐? 요새 학생들 보세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보면 보여지는 거에 열광하잖아요. 보여지는 거에.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모든 것도 변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추적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그, 이 3차 시 중에 1차 시에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죠? 인과관계 연결 사슬. 인과관계로 예컨대 뭐 저번 제가 했던 송상고에서는 매점 아줌마가 없어지면 에서 시작하더라고. 매점 아줌마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화살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화살표로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어디까지 가냐? 국가 경쟁력까지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연결고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토끼를 잡았어. 하나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시사점을 은근히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달라지면, 이게 증가하면, 이게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즉 변화의 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니까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유장 선생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현상을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끝나지 말고 그, 이 변화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끔 얘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1차 시를 하셨으니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것의 시사점은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자의 문제로 돌아가 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보이는 현상이 그게 다가 아니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이 나의 행동이 반복되면, 증가하면 또는 줄어들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즉 변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이게 시스템 사고인데 이 다음 차시에는 이 연결이 세상에 새로운 방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고하는 게 어떨까? 새로운 방식 예고가 바로 피드백 아니겠어요? 음,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피드백을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뭐, 코멘트라든가, 뭐, 이렇게 하소연이라든가, 뭐, 예.
없으세요? 한마디 하셨으니까 우리 나 여쭤보려고 했어서 이정숙 선생님, 예,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화면, 어떠셨나요? 화면을 못 켜서 너무 아, 예,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인 선생님이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 귀한 수업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스텔라, 그러니까 벤심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보고 오늘 이제 처음 스텔라 하시는 거 봤는데, 확실히 아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다고 하신 게 직관적으로 좀 잘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고, 지금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시스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공부하는 거에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할까요? 너무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아까 김대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시스템 사고를 빨리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내가 완벽해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이걸 알려주지라고 하면서 이제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 정창호 박사님 그 사이트에 있는 것들 하여튼 오늘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어떤 어, 격려를 받는 뭐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너무 귀한 그, 네. 시간입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 이게 호기심 많고 학습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 네, 우리 그 집단 말고 또 계셔요. 여러 군데서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특징이 있어. 선생님들의 집단의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알아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어.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우리 강사님들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주저하셨거든요. 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걸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활동이라는 자체가 좀 위로를 많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역시 모른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교사 입장에서 그 태도 갖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에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어 어떤 적절한 기회에 좀 더 용기를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완벽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얼마든지 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런 네,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어, 마침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광고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매주마다 그 세계 다른 나라의 이 시스템 사고 교육하시는 리더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요. 이제 최근 들어는 이제 김춘혜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같이 한국의 의견도 얘기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와, 터키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터키. 그래서 제가 올해죠.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그 터키에서는 교사들 대상으로 교사들이 자기 수업 시간에 한 시스템 사고를 사례를 발표하는 심포지움을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와, 10년간.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그냥 귀신이 홀렸는지 터키 날라갔잖아요. 직접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거기 상황은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국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재량권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도 또 비슷한 게 자율과정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약간의 그러니까 뭐 국영수처럼 과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재량껏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 사고를 하시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세상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각각 레벨에 따라서 사례 발표한다니까. 그만큼 각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여전히 저희 믿음이 다시 재확인됐는데
그 모든 교육과정, 학령에 걸쳐서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변화구나. 예. 예컨대 이야기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학생들하고도 동화책 가지고 시스템 작업을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BOT, 그래프를 그리고 동화책에서 주인공이 뭐 예컨대 달라지는 것을 그래프로 그냥 점 찍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면 가로축,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구나 보잖아요. 그죠? 와, 와.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 사례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쉽게 전할까라는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대만은요, 국가교육 과정에 시스템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고등학교는 사회, 환경, 중학교는 환경에 시스템 사고를 해야 한다. 뭐 시스템 사고, 평가, 기타 등등 들어가 있는데, 대만은 국가교육 과정에 예컨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 뭐 미래 역량하면서 뭐 IT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고. 세 번째가 시스템 사고예요. 말하자면 총론의 세 가지 뿌리 중에 하나가 시스템 사고. 올해 바뀌었어요. 그거를 만든 이 교수가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얘기를 들으는 미국에 있는 정말 그 세계 최고의 K-12 전문가가 침 흘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제이 포레스터 팅도 미국은 워낙에 분권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각각. 그러니까 혼자 하다 말고 이게 약간 산발적인 거지, 미국은. 근데 대만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꾸준히 하고, 터키는 정말 심해요. 너무 잘해.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요, 또 다른 나라의 결과물까지 해서 내년도 3월에 인터내셔널 심포지엄을 개최할 겁니다. 줌으로, 무료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거고요. 우리 아마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의 벤자민 때문이라도 한국의 시차를 고려해서 일요일 날은 아마 이 시간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때도 해요.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도 틀기도 하지만 실제 라이브로 발표하는 것도 일요일 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기웃 거려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있을 때 같이 한번 또 사례도 나눠 보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네. 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즐겁게 공부도 하고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용기 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스텔라하고 벤심의 차이점 중에서 스텔라는 유닛이 아까 사막 뭐 이럴 플로우이니. 때 음. 예, 뭐 펄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지정해 주니까 그냥 저절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벤심에서는 일일이 그렇게 하고 그걸 막 머리 싸매서 맞추느라고 되게 애를 썼는데 스텔라는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뭐 한 가지 그렇게 지정해지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내가 네. 그때 아마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 지금. 왜냐면 김춘혜 선생님도 막 최근 들어 모델링 막 시작하면서 막 유닛 때문에 매 고생한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 지금. 제가 분명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유독 스텔라에서는, 플로우, 다른 변수가 아니라 플로우의 변수만큼은 스탁의 변수가 정해지면 지가 알아서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면접 말고 아, 그것만, 그것만. 아, 플로. 네.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플로의 용어 정의상, 데피니션상, 예, 스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플로우다 보니 스탁의 유닛이 시간의 유닛의 조합으로 돼야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라고 서비스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예, 저도 네,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오해라기보다 플로우는 변화율이다. 그래서 변화율을 표현하는 말로 나타내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저를 좀 생각을 거기에 갇히게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되 그 내용 속에 맞아요. 변화율이 이미 숨어 있었고, 어, 그 변화율로 표현할 때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변화율을 집어넣었을 때 차이, 뭐 이런 거 하면서 플로우를 충분히 변화율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 그런 변화율의 과정이 들어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그려내는데 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박경호 선생님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고민을 진짜 몇 개월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논문이라든가 그 이퀘이션을 보면 fraction 이란 표현하고 rate한 표현을 동시에 이 한 이퀘이션 이 장표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fraction이나 rate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부터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왜 다르지?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심사자로서 이렇게 프랙션이라는 개념과 레이시라는 개념을 잘못 쓰는 것을 집어낼 정도로 이 정도는 이제 우물적으로 좀 달라졌는데 아유 처음엔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지적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역시 박경호 선생님은 잘 꿰뚫으세요. 예, 되게 민감하게. 근데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거예요. 또 코멘트나 뭐 질문이라든가 뭐 소회를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